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기술이죠. 바로 인공지능, AI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놀라운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자,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또 컴퓨터로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있는 이 기술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70년도 더 전에 한 천재의 머릿속에서 나온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에서 출발했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 여정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그렇죠. 모든 위대한 혁명에는 그 시작을 알리는 작은 불꽃이 있기 마련이죠. AI의 시작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는 기계라는 어찌 보면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개념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다뤄지던 시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1950년 영국의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이 던진 이 한마디. 이게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이 거대한 학문 분야 전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역사적인 한 문장이었습니다. 튜링은 그냥 질문만 툭 던진 게 아니었어요. 튜링 테스트라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까지 내놓았죠.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랑 채팅을 하는데 상대방이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간다? 그러면 그 컴퓨터는 생각할 줄 안다고 봐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계의 지능을 판단하는 최초의 기준이 된 셈이죠. 그리고 6년이 지난 1956년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다트머스 대학에서 열린 워크숍에 모인 과학자들이 이 새로운 분야에다가 인공지능, 즉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공식적인 이름을 딱 붙여준 거예요. 드디어 AI가 자기만의 이름을 갖고 하나의 독립적인 학문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AI의 역사가 그렇게 순탄하기만 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엄청난 기대를 받으며 하늘로 솟구쳤다가도 또 깊은 실망의 나락으로 뚝 떨어지는 정말이지 롤러코스터 같은 시기를 겪게 되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파란만장했죠. 60년대엔 막 최초의 챗봇 같은 게 나오면서 와, 이제 영화에서 보던 미래가 오나 보다 하고 다들 열광했어요. 이게 바로 황금기였죠. 근데 생각보다 똑똑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첫 번째 AI 겨울이 찾아옵니다. 기대가 너무 컸던 만큼 실망도 커서 연구 자금이 그냥 싹 끊겨버린 거죠.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러다 80년대에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해서 특정 분야만 파고드는 AI로 잠깐 다시 살아나는 듯 했지만 이것도 결국엔 거품이 꺼지면서 2000년대까지 정말 길고 추운 두 번째 겨울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이 길고 혹독했던 겨울을 단 한 방에 끝내버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AI 시대를 열어젖힌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딥러닝입니다. 1400만. 와,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이름표가 붙은 이미지의 개수입니다. AI한테 세상을 가르치려면 교과서가 필요하잖아요. 2009년에 공개된 이 방대한 사진첩이 AI가 세상을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과서가 된 겁니다. 그리고 2012년 바로 이 이미지넷을 교과서 삼아서 밤새워 공부한 알렉스넷이라는 AI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미지 인식 대회에 나가서 다른 AI들을 압도적인 성능 차이로 이겨버린 거예요.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죠. 이 사건이 바로 현대 AI 혁명의 빅뱅 같은 순간입니다.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걸 모두에게 제대로 보여준 거죠. 그럼 대체 딥러닝이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요. 어린아이가 수많은 그림을 보면서 스스로 이건 고양이구나, 저건 강아지구나 하고 구분하는 법을 배우는 거랑 비슷해요. 인간의 뇌 신경망 구조를 본떠서 여러 겹의 인공신경망을 쌓아 올린 다음에 컴퓨터가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스스로 패턴이랑 규칙을 찾아내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사람이 일일이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딥러닝 혁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 Attention is all you need, 집중만 하면 돼 라는 아주 재치 있는 제목의 논문이 하나 나와요. 여기서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모델이 발표되는데 이게 또 한 번 판을 뒤집습니다. 왜냐면요, 이전 AI들이 책을 한 단어 한 단어씩 읽었다면 트랜스포머는 문단 전체를 한눈에 쫙 훑어보는 것과 같거든요. 문장 안에서 어떤 단어가 핵심인지 또 어떤 단어랑 관련이 깊은지 스스로 중요도를 파악하는 거죠.
바로 이 기술 덕분에 챗 GPT 같은 언어 천재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역사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지금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AI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그냥 AI 하지만 이게 다 똑같은 AI가 아니거든요. 이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현재 우리가 쓰는 실이나 챗GPT를 포함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AI는 약인공지능입니다. 뭐랄까, 체스만 둘 줄 아는 천재나 번역만 기가 막히게 잘하는 전문가 같은 거죠. 딱 정해진 한 가지 일은 사람보다 훨씬 잘하지만 그 외의 일은 전혀 못해요. 반면에 영화에 나오는 아이언맨의 자비수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면서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런 AI는 강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아직은 순전히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약인공지능 기술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을까요? 보세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대고 말하면 알아듣는 건 자연어 처리 기술 덕분이고요. 얼굴 인식으로 잠금을 푸는 건 컴퓨터 비전 기술이죠.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챗 GPT처럼 글을 쓰거나 그림을 척척 그려주는 건 생성형 AI 기술 덕분입니다. 정말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AI와 함께 살아갈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가 강력해질수록 우리는 이런 무거운 책임들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AI는 결국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먹고 배우잖아요. 만약 그 데이터 안에 우리도 모르는 편견이 숨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AI가 그 편견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거죠. 또 AI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기 어려운 블랙박스 문제도 있고요.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만큼이나 우리의 이런 대화도 더 깊어져야 하는 시점입니다. 1950년 앨런 튜링의 질문에서 시작됐던 AI의 여정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AI가 훨씬 더 강력해지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건 단순히 기술자들만의 몫이 아닐 겁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인 거죠. 우리는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의 답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